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광주시의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 자료인데요. 시의회 측은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 지난해 광주에서 운행 중인 총 999대의 시내버스 중에 이 저상버스는 261대, 2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이 59.6%, 대구가 36.9%, 대전 31.3%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뚜렷이 낮은 수준이고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콜택시는 116대였습니다. 보행 장애인 비율 법정 의무 대수 150명당 한 대인데요. 광주는 비율로 보면 186대가 있어야 하는데 역시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이용자가 저상버스 기사에게 승차 예약을 하는 서비스, 이 광주 교통약자 버스 앱은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통시설이 안 좋은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에 마련된 점자 블록들도 잘못 설치돼 있거나 또 일부 파손돼 있는데도 현재 관리 및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재정 자립도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차량 추가, 시설 보완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의 신속한 조치로 이 장애인들도 이 멋진 가을날을 마음껏 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또 장애인들이 저렇게 차량까지 이동하는, 버스까지 이동하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할 때 좀 잘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또 보도블록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현재 자유계약 선수 신분인데요. 국내 무대 복귀 시 원소속 구단인 기아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현종 선수의 귀향도 여전하고 또 양현종 선수 본인도 기아를 또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양현종 선수의 로열티가 워낙 강합니다. 양 선수는 그동안 선동열과 이종범에 이어서 세 번째 영구 결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소망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또 양 선수는 미국 무대에서 평균 시속 144km를 넘나드는 빠른 볼을 던졌는데 이는 국내 무대에서 보였던 구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올해 우리 나이 34살이지만 여전한 기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양현종 투수는 기아로 와야죠. 네. 그 연봉이 워낙 높기 때문에 타구단도 쉽게 접근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미국 진출 직전에 기아로부터 23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양현종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기아의 23억 원과 보상 선수 1명 아니면 46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각 구단의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액수로 여겨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기아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양현종 선수의 복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 축구계도 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K리그 1 신예들의 영플레이어상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더 많은 선수가 이 최우수 신인선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영플레이어상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만 23세 이하 그리고 데뷔 3시즌 이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선수입니다. 네, 바로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의 엄지성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엄지성 선수 제 옆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02년생 올해로 20살이고요. 광주FC의 미드필더입니다. 엄 선수는 올 시즌 프로에 데뷔해서 3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그리고 공격적인 슈팅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의 정상빈과 김태환, 울산 설령우를 제치고 우리 광주FC 엄지성 선수가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엄지성 선수 영플레이어상 꼭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최근 가을 산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악사고의 경우 특히 10월과 11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등산 갈 거거든요. 네. 항상 그 등산로로만 가야 됩니다. 맞아요. 꼭 등산로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광주 전담에 산악사고 수치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3년간 82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요. 전남은 같은 기간에 1,17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고 건수 중에 10월과 11월 단 2달 동안 발생한 건수가 380여 건으로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형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난해 자료를 보면요. 실족 추락이 139건, 조난 사고가 118건, 개인 질환이 71건, 탈진, 탈수 65건 등입니다. 자료를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당국은 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또 반드시 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 우리 김규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체력에 알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정해진 등산로 안에서 규칙적인 속도로만 이동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산행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셨을 경우에 핸드폰 GPS 켜시고요. 119에 신고를 하시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